네, 2월 27일 금요일 오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방송 못 찍을 것 같아요. 마감 방송을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 제가 좀 밀착 마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시간은 하루 전날 목요일 새벽이에요. 자, 지금 미국장 열리고 있고 어제 그 엔스로피 아모데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소프트웨어를 좀 달래줬죠. 자, 좀 있으면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렇게 주봉이지만 올라가면서 박스권 탈피하느냐 마느냐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시장 반응이 중요하지. 어쨌든 저희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 어닝 밸류를 키워간다 저는 보고 있어요. 저 하루 만에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AI를 밑창마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어닝 밸류 슈퍼 반도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 확장이 되는 3월까지 좀 기다리고 있죠. 자,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워낙 이게 세죠. 진짜 세고 뉴노멀은 맞습니다. 뭐 저 20몇 년 봤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강한 세기는 처음이긴 한데 뭐 사이클은 비슷해요. 이제 돈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프리미어가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죠. PBR 1.2배가 아니라 이제는 PR 기준으로 3전 한익이 워낙 세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즐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드릴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뭐 주식할 때도 안 좋은 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위주로 선별 집중을 하는데 시황도 그래요. 아직도 국내 증시가 거품이다. 외국인 어떻다. 뭐 지금 사는 사람 개인밖에 없다. 여러 가지 공격과 약간 걱정하는 비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많이 거쳐내야 돼요. 여전히 아니고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새로우신 거지.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를 안 좋게 보는 경계론을 하나 점검할 텐데 자, 간단하게 그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을 알겠어. 종을 알겠는데 너무 쏠렸는데 우리나라 시총의 뭐 몇십 프로다 절반의 이익을 가져간다. 너무 쏠려서 불안해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거기에 대한 제 반론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미국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밀접합니다. 제가 아모데이 편법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얘기했던 6개월째예요. 엔비디아든 뭐 마이크론 진짜 좋았고 슈퍼반도 정말 좋았지만 빅테크가 작년 11월부터가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8월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박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올랐죠? 그 사이에 사실은 미리 이머징이나 우리나라가 작년 6월부터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빠른 돈들은 들어왔고 이 상승과 시장 따라가면서 우리 포트는 함께 잘 키우고 있다 저는 봅니다. 계속 우리는 체크하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M7, TSMC, 마이크론 워낙 강해요. AI도 강하고 우리나라 수급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뒤에 올린다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대표 저평가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 저도 PR, PBR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근데 글로벌적 관심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환율도 강세예요. 지금도 142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작년 말에는 환율 2480원 가니까 뭐 공격 그렇게 하고 서학개미 들어오시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인책을 냈잖아요. 정부에서요. 비웃었단 말이지. 누가 들어가냐. 그때 빠른 분 들어오신 분은 잘하신 거죠. 이제 미국은 계속 박스고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장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살짝 변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오늘 보고 4월 달 초에 삼전 한이 당연히 좋겠지만 미리 많이 땡겼어. 그러다 보니까 살짝 출렁거리거나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 달에는 순환적 강세, 이모징도 순환적 강세지만 국내 안에서 수급과 함께 빅머니 종목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쏠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삼전이 1200조, 하이닉스가 730조 어마어마하죠. 뒤에다 그림 보여드릴 건데 이제 달러로 환산하더라도 곧 1조 달러에 다 왔습니다. 0.9조 달러인데 3전이 1조 달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합치면 이제 그 2천조 원인데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총 5천조 원에 36%, 38%까지 육박했습니다. 자, 그다음 올해 들어서 올해 포워드 PR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1,400개, 1,300개 종목의 전체 영업이익 다 합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 가요. 삼전 한익만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400조에서 450조. 자, 내년까지 넘어가면 확고하다 했으니까 450조에서 500조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코스피 영업이익 200조니 무너을 했는데 작년에 삼전한익 합쳐봐야 한 80조 벌었거든요. 80조에 5배, 6배를 올해와 내년에 빵빵 찍는 거야. 물론 우리와 같이 매분기 확인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AI 스토리와 함께.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언론이나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쏠려서 불안하다. 왜 쏠려서 불안하잖아요. 저도 맨날 중간에 쏠렸을 때 경계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수급이 아니라 어닝 밸류를 기준으로 한 쏠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로 또 관심이 되거나 프리미엄 멀티플이 더 받기 때문에 쏠림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자, 간단하게 가끔 얘기 드렸는데, 자, 프리미엄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TSMC. TSMC가 어디 있죠? 대만 가권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대만 반도체 종목인데, 기업인데, 진짜 사실 파운드리 황제죠. 우리나라 5년 6년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갖다 부어도 삼전이 여전히 글로벌 파운드리의 7%인가 10%도 안 돼. 물론 이제 글로벌 테슬라든 뭐든 많이 도와준다 그러고 파운드리 올라오고 있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황제주입니다. AI 붐의 또 대표주기도 하죠. 항상 우리는 이거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하는데, 한번 그림 볼까요? 자, TSMC 한번 볼게요. 자, 사이클, 항상 우리 사이클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기 역사들이 다 있죠. 오르락내리락, 좋았을 시절, 안 좋았던 시절. 자, TSMC 주봉입니다. 주봉이 지금 주가가 대만 달러로 2,000달러 넘어갔는데 요때죠. 2019년에 그 바닥 쳤을 때가 200달러. 200달러가 딱 10배가 났습니다. 10배가 났는데 한 6, 7년 만에 여전히 강해요. 지금도 강하고, 엔비디아 내일 아침 실적 나온 이후에도 출렁거리더라도 저는 추세 유지한다 보는데, 뭐 살짝 출렁거릴 수도 있죠. 뭐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9년, 20년에 얘들이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가, 그전도 물론 좋았지만 애플한테 수주를 받아. 아이폰한테 본격 수주를 받고 엔비디아도 수주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는 대만 TSMC가 가권지수의 시총을 한 25%에서 한 30% 밑으로 있었단 말이야. 원래 삼전한이 오르기 전에 우리나라 시총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때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40%까지 급증해요. 한 종목이 40%나. 대만 전체 지수, 대만 가권이 우리나라 코스피 갖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21년에서 26년 지금까지 AI 초기와 함께 엔비디아 엄청 커지고 코어서 그러면서 이제 3년 4년째 가장 황제주로 각광받고 있죠. 본격적인 붐이 부른 거지. 현재는 시총이 얼마다? 대만 가권의 59%예요. 한 종목이 59%다. 우리는 삼전 한익이 합쳐서 뭐 40%, 50% 얘기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PR 밸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모징 중에서는 거의 선진국 PR을 받고 있어요. 대만 가권 지수도 MSCI 있으면서 19배 정도 받고 있는 국가 PR이 있고, TSMC는 22배, 20배 초반 중반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전 한익이 절반의 절반밖에 안 돼요. 자, 대만은 아시겠지만 이 TSMC 자체가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약자입니다. 대놓고 그냥 대만 반도체 기업이라는 얘기고, 이 대만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이거를 공장 어디 두냐에 따라서 미중이 막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심장이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 쏠린 게 문제는 안 돼요. 어닝 밸류가 문제인 거지. 커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대표적인 거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덴마크의 대표 기업이에요. 일라릴리의 숙적이라 할 수 있죠. 자, 노보노디스크는 보시면 요 근래 많이 빠졌는데, 얘도 2019년에 보면은 이 덴마크 지수가 지금 20달러짜리가 얘도 지금 한 6배, 5배 올랐네요. 자, 지금 위고비가 다들 아시는 이제 대표 비만약이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덴마크를 먹여 살립니다. 시총도 그렇지만 거의 경제 영업이익도 걔들 다 먹여 살리고 절반을 차지했는데, 16년도, 20년도까지는 이 비만약이 당뇨병 치료하다가 나온 건 아시죠? 당뇨병의 그 비만을 치료하는 그런 중심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대였지, 한 종목이. 자, 그렇게 하다가 21년, 22년에 위고비가 승인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시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28%, 35% 올라갔고, 이제 23년, 24년은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요 시기죠. 올라갔던 시기는 글로벌 제가 말했던 비만 대전, 글로벌 비만 대전이 나오면서 아주 크게 이 국가경제 먹여 살렸던 위고비의 본격적인 붐이 시작됐다. 최고는 이 덴마크 지수, 코펜하겐 지수인가?
35에서 42%까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24년 하반기부터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한번 제가 트위터에서 우린 얘기 드렸는데 일랄일이랑 본격적으로 경쟁이 붙으면서 마운자로죠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꺾였습니다. 근래도 지금 경공이 너무나 나오는데 항상 릴리 거 마운자로보다는 약효가 좀 떨어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약 대전의 1등은 일라릴리 미국 제약사고 노보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지수도 똑같이 움직여요. 물론 지금 우리도 삼전하니 갖고 있지만 반도체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물론 좀 괜찮다 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신호가 나오면 저희도 엔비디아 뭐 작년에 팔았듯이 다 보면서 올라갈 때 적절하게 익절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대만이든 이 덴마크든 한 종목이 그 나라 경제를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거는 많아요. 이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순히 쏠렸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덴마크의 이제 노보노도 황금 로고 썼던 자체가 덴마크 GDP를 끌어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우리나라보다도 지금은 여전히 서학개미율이 많으시고 250조나 우리나라가 미국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이클 탈 때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2008년 전까지는 오히려 미국보다 이머징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 당장 한 6개월 동안 이머징에 돈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워낙 글로벌적으로 야 그래도 미국이지 달러밖에 없지 하면서 2008년 이후에 달러와 미국 주식과 국채로 돈이 계속 쏠렸어. 계속 올렸는데 2020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때 그러고도 계속 이제 미국에 돈이 쏠리다 보니까 글로벌 돈이 다 가다 보니까 그때 M7이죠. 근데 항상 매그니센트 7 얘기 드리는데 이때 비중이 걔들이 또 30% 40% 차지했습니다. 30% 넘었어요. 지금도 이제 올라갔다 지금 살짝 이제 부담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뒤에 그림 보여드릴 건데, 그때 21년도나 쏠쏠림 됐던 이때 부분 보면 M7 자체가 어땠죠? 그때 인플레도 없었을 때니까 성장주는 당연하죠. 빅테크 정말 좋아 무조건 사야 돼 글로벌 다 몰리다가 성장주의자 우리도 가치주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PR도 비쌌는데, PDR 들어보셨어요? PDR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사이클 볼 때 아셔야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로 꼭지를 칠 때 심리가 그러냐면 PSR, PR 뭐 세일즈라든지 어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D가 드림이에요. 꿈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어. 돈은 무조건 풀던 MMT 시절이니까 PDR 용어 가지고 M7 들고 있는 게 정말 행복이었던 21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런 시절 거치니까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쏠림 이후에. 어쨌든 이때도 M7 자체가 뭐 작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전히 미국에 쏠려있는 부분은 몇 년을 갔습니다. AI는 얘들이 다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살짝 반도체와 이머징의 단기 순환매 돌고 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이제 25년 말부터 박스권의 시장 정하고 있죠. 잠깐 볼까요? 자, 지금은 이제 목요일날 새벽이다 보니까 아직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사이클 잘 때 말씀드렸던 트럼프 당선되고 또 더 쏠림 하다가 24년 말에 출렁출렁 그랬어요. 이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2만에서 뭐 19,000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때 떨어질 때 이제 박스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달러도 그렇고 너무 쏠렸고 그때 딥시크가 나와서 이제 불안하다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바통 받아가 더 박살내버렸던 작년에 안 좋았던 시기인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박스가 지금 여기 22,000이든 22,000 초반이든 아직 안 갔단 말이지. 어쨌든 아모데이가 사실 약간 손잡고 하면서 이번에 편법까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성장성 수익성을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괜찮으면 좋겠네. 박스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미국은 답답할지 모르고 종목 차별화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측면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좋은 거죠. 얘들은 미리 방편하게 보면서 보고 있는 상태니까 박스 안 깨지면 작년 초처럼 걱정할 게 아니라 뭐 미국 기준 괜찮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했던 부분 대만이든 그다음에 덴마크든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말씀드렸는데 사우디 있죠. 아람코 아시지 않습니까? 맨날 유가 보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짝짝을 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도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의 시총 50%야. 또 유가 때문에 얼마나 급등해요. 약간 특이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2000년 초반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나오면서 박살냈지만 노키아가 거의 10년 넘게 그때 그 전에 휴대폰 그 PSR 폰이라나 PDS 무슨 폰이라나 PCS죠. 그 폰을 호령했던 핀란드의 노키아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노키아가 핀란드 시총의 70% 가져갔어요. 뭐 그때도 멀쩡히 몇 년간 잘 살아남았죠. 스위스에 있는 네슬레, 로시오, 노바티스, 네슬레 다들 아시는 커피,
로시아나 노바티스는 이제 헬스케어니까 이쪽도 현재 기준으로 시총이 세계 종목 6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단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 너무 쏠렸는데 삼전환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닝과 밸류와 성장만 있으면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처음 있는 일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도 처음이고 정책이든 돈이든 슈퍼사이클 이렇게 강한 것도 처음이에요. 2009년이든 2011년이든 2016년도 그랬지만 과거에 있었던 슈퍼사이클 반도체 사이클보다 지금 너무 강한 거예요. 재고 사이클도 지금 재고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빅뱅 B2B에서 B2C 각국별로 정부도 이제는 AI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AI 빅뱅과 함께 케빈 워시 시대와 함께 생산성 혁신 만드는 반도체 한번 수요 같이 한번 가보자. 이제 6월달 MSCI DM 관찰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지난주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런 얘기 자꾸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7천, 8천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림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과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2012년부터 했던 10년간의 노력이 8천 포인트 니케이를 지금 이제 6만 포인트까지 왔어요. 5만 9천까지 오고 있는데 한 3년이나 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압축되는 거 아니야? 일본에 못 왔던 애들이 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뭐 사실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전체가 성장 어닝 수급, 특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흔들릴 건 아직 없다. 어닝 기준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시기예요. 어쨌든 유노말이잖아. 한 번도 없었던 일.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고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객관적으로 계속 상방 열어놓고 시장을 따라갑니다. 이게 저희가 보는 빅수급 체이싱이니까 객관적이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수익도 잘 키우고 있죠.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보고서도 처음 봤어.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자,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보고서냐면 자, 지금 엔비디아 있고 애플 있고 구글 있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쪽에는 미국의 빅테크들인데 제일 끝에 삼성이 들어있어. 아직 시총이 0.9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는 안 되는데 지금 나스닥에 제일 큰 게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살짝 갖다 빠지고 있잖아요. 왜 비교했냐? 직접 갖다 비교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싸냐고 비교한 내용인데 그냥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돈 버는 거야. 27년 기준이 한데 27, 28년 비슷하니까 26년에 27년 비슷하니까 이 영업이익이 삼성이 훨씬 높아요. 야, 딴 애들 시총 뭐 지금 뭐죠? 브로드컴이든 100 이게 보면 얼마죠? 240조로 따지나? 이걸 US 달러 따졌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벌 수 있는데 엔비디아 시총에 지금 4분의 1도 안 되죠. 5분의 1도 안 되는데 버는 건 더 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싸다는 얘기로 모건 스탠리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엔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됐잖아. 넌센스였는데 얘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미국 쪽이든 해외 쪽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다음 전체 들어오는 ETF를 사든 패시브로 들어오든 종목을 찍어서 하든 그런 흐름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보세요. PR이 5배야. 딴 애들 20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보고서 나왔어요. 어제 난 오늘 나왔나? 자, 다들 보시는 이렇게 올해 나왔던 영업이익률 26, 27년에 하이닉스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 삼성전자 보고서인데 그 290조 정도 보고 있잖아요. 올해. 내년에 350조 보고 있고. 그래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쩔이었고 우리나라 하도 이제 안 좋았던 시장이니까 이게 프리미어 되고 딴 애들은 비교하면서 가려고 그러면 대만이든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이 안 되는 거야. 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정을 빨리 하셔야 되고 실적을 확인하면서 봅시다. 올해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요. 자, 빅테크와 직접 비교했던 모건 스탠리 보고서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뭐죠? 그때 한번 얘기 드렸던 정리한 게 나오던데. 자, 노무라 5분에 상반기에 7,500, 8,000 간다 그랬잖아요. 물론 노무라 살짝 찌른 애들이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보수로 보는 하나증권도 7,800, JP보건도 7,500, CT도 7,000 이 부분을 다 말하고 있으니까 밸류 기준으로 가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있습니다. 환율 작년 말 정부 정책에서 뭐 리아 계좌 만들어서 서학개미한테 양도소득세를免줄 테니까 국장 투자하세요. 비웃었다니까요. 환율 그 폭발하고 돈 다 빠지는 뭔 적이냐? 아직도 물론 그렇긴 해요. 여전히 미국장 투자하는 분 많으신데 자, 꼼꼼한 베센트의 상반기 3월, 4월 전략 소득세 내고 뭐 돈 주고 7월달에 턴오프 계좌 만드는 얘기 드렸잖아요. 하반기 정도 보는 게 안 맞겠나 아직까지는. 물론 제가 엔비디아한테 딴 것도 봐야 되겠지만
미국 박스 유지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든 뭐든 AI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아요. 어차피 지금 팍팍 들어오는 사기업은 안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할 때 환율이 올랐을 때 이제 하다가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됐죠? 강세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해외 자금 분명히 들어옵니다. 사기업분들 일부 들어온 분 계시는 부분에서 환율이 강세되는 건 맞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 약간은 그런 면이 있죠. 어쨌든 간에 시장 면에서 볼 때는 작년 정책 나왔을 때 공포팔이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환율 강세되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보는 게 분명히 좀 있다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대충 이제 쏠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걸로 한번 결정을 내고요. 자, 삼전 한익만 갈 거 아닙니다. 삼전 살까요? 한익 살까요? 물론 우리 갖고 잘 키우고 있지만 현대차가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삼전 한익 못 산 분들은 괜찮다 슈팅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코스닥 욕을 되게 먹고 있어요. 야, 정말 비싼 지금 말도 안 되는 결 꺾이기 전에 뭐죠? 올라가고 꺾이겠지. 우리 수급가에 보니까 수급 정책 모멘텀 살아있는 코스닥도 우리는 빅수급 체이싱하면서 종목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삼전 한익 키우고 이거 막 살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차라들이라든지 다음 쪽으로 턴제 차례 돌아오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포트 꾸려도 충분히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근데 종목장이 순환매 되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되기 때문에 3월달에 또 괜찮은 기회가 있다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4, 5월달에 삼전 5만원대부터 코스피 4,500 봤지만 5,000, 5,500, 6,000까지 상방 열면서 왔어요. 열면서 오고 앞으로 어닝밸류는 삼전 한익, AI 미국 걸 보면서 챙기겠지만 상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간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올해 한미 선거 있죠. 중요한 선거. 강력한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AI 공부하면서 반도체를 계속 챙기고 있어요. 암호대 평가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케빈 50까지 하고 반도체 실적을 분기별로 챙기면서 재밌게 타시면 돼요. 어째 우린 시장 따라가시면서 자, 프리미엄 어닝을 이제 밸류를 우리 받는 우리나라 국장에서 수급까지 챙기면서 종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또 주말에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